1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지금 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어요. 이분 임명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박순철 남부지검장. 사의를 표명한 이유가 정치권과 언론이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남부지검 라임 수사팀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그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이제 검사직을 내려놓으려 한다. 굉장히 그 뜬구름 같은 이야기죠,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난 이런 캐릭터를 제일 싫어해요. 저는 이분이야말로 정치적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캐릭터를 싫어한다고. 내가 수사를 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놓더라도 안 믿을 테니까 난 어느 쪽으로부터 부담 갖기 싫어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바로 직전에 있는 사람이 송사면이죠. 이 사람이 윤석열의 측근이기도 하고 야당 인사 등에 대한 이야기는 직보했다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송사면 이 전직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뭐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이제 검사직을 내려놓으려 한다. 좀 더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윤석열의 정치가 검찰을 지금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의 정치가. 조국한테는 너무 가혹하고 자기한테는 나경원한테는 관대한 편향적 수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민주정부의 민주시민들 입장에서 조국은 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는 진짜 가까운 사람이건 누구나 아무 상관없이 수사할 거야라는 의지를 다른 건에서 보여줬다면 이렇게 욕 안 먹어요. 윤석열 자체가 조국 수사를 정치적으로 함으로써 이미 윤석열이 정치검사가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사가 되고 정치권이 거기에 숟가락을 얹고 사실 윤석열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민주당도 국민의 짐도 욕하는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좋은 검사예요. 양쪽이 욕을 먹는 검찰총장이 가장 좋은 검찰총장이라고요. 근데 한쪽에도 일방적으로 칭찬을 듣고 있잖아. 심지어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를 했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짐이 윤석열을 칭찬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흔들기에 너무 써먹기 좋은 재료거든 이 사람이. 그러니까 검찰을 정치화시킨 거 윤석열이에요. 그러면 박순철은 윤석열을 욕하고 내려가야 된다고. 검찰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를 통해서 정치 행동을 정치 지휘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 정치가 검찰을 덮은 게 아니라 그 강기정 전 수석이 말한 것처럼 검찰이 정치를 하려다가 지금 걸리는 바람에 덮으려고 하는 것이지 뭐 시나리오 실패해놓고 이제 와서 뭐 본인들은 깔끔하다 말하고 있고 박수철 이분이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장모 의정부에서 장모 사건도 계속 미루고 있다가 워낙 갑자기 이제 언론이나 이런 게 뉴스에 크게 터지니까 어쩔 수 없이 했는데 불기소 기소 이런 식으로 해놓고서는 본인도 정치질 물론 꼭 정치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국민을 상대 정치가 아니라 그 내부에서도 정치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승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는 그렇지. 자기는 떳떳한 것처럼 말을 하면서 비겁한 거죠. 네 사표를 내고 나갔다라는 게 정말 너무 그거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가 그 검찰을 덮은 게 아니고 그 말을 그대로 제가 똑같이 인용하면은 검찰이 정치를 했고 큰 그림으로는 정계 개편을 시도했었다. 그 정계 개편이 이제 두 가지죠. 4.15 총선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려는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검언 유착을 했었고 그게 실패로 돌아갔고 저는 이번 총선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겨우 넘기거나 아니면 과반 의석이 안 됐다면 민주당이 검찰로부터 큰 낭패를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발 정계 개편이 충분히 가능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을 7명, 뭐 국민의힘을 11명 이런 식으로 기소했지만 오히려 역으로 과반 넘는 민주당을 검찰이 깨트릴 수 있었다. 그래서 전국을 대단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런 상황을 만들므로써 공수처 출범을 좌절시킬 수 있었고 검찰 권한은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정말 역사적 태보가 일어날 뻔했는데 다행히 4.15 총선의 결과가 민주당이 흔들리지 않는 침대처럼 아주 편안하게 뭐 몇 명 기소되더라도 과반 의석이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의 구태타는 실패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박순천 남부지검장의 그 사태의 변은요.
제발에 자기가 넘어진 거네요. 뭐냐. 내가 수사 결과를 어떻게 내도 욕먹을 거다. 왜냐하면 이미 윤석열 가족에 대해서 사실은 윤석열 편에서 수사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 이제 와서 만약에 윤석열, 간단히 말해서 윤석열 관련된 수사를 잘할 수도 없고 못할 수도 없으니까 나 도망갈래. 이 상태인 것이 마치 뭐 대단한 소신 있는 검사여서 내가 마치 뉘앙스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 정치권이 검찰을 핍박하고 있다고 하면 누구예요? 민주당이잖아요. 이 이야기를 돌려가기를 했는데 결국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즉각 수용을 했습니다. 유감이다. 바로 후속 인사하겠다. 이거 사실 검찰에는 그런 자리 할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분이 이제 아마 그 검사복을 벗을 준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론 남부지검장을 함으로써 이렇게 나중에 임기 마치고 나갈 생각을 했겠지만 지금 연수원 기수가 24기예요. 예. 그럼 지금 윤석열 검찰청장하고 이성윤 지검장이 23기거든요. 예. 그럼 만약에 다음에 뭐 유력한 차기 주자가 23기가 된다. 그러면은 밑에 참모들이 지금 이정현 검사가 27기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갈 데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임기 거의 마지막으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지금 내가 뭐 왼쪽 오른쪽 어디로부터든 욕먹을 상황인데 여기서부터 그냥 내가 홀가분하게 검찰이 있었던 거 그냥 훌훌 터는 게 낫겠다. 예. 그런 정치적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현직 검사라는 이름으로 지금 정의도 이 사람은 원래 이런 경우에 굉장히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진짜 검찰이 아주 꼴통 중에 꼴통인데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해서 정치인 법무부 장관은 안 된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해서 정치인 장관이 안 되면 누가 해야 된다는 거죠? 검사가 출신이 해야 된다는 거잖아? 아니 검사 출신도 안 됐고 뭐 교수 출신이 해야 되는 교수 거? 출신도 안 되고. 전에는 주로 우리 독재 정권에서는 검찰총장 출신이 법무부 장관이 됐어요. 네. 그때는 따로 이렇게 수사 지휘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매일 검찰총장과 법무장이 만나서 조율하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곧바로 지시하는 게 검찰총장에게 직접 반영되고 그럼 검찰총장이 거기에 맞춰서 수사를 했어요. 야, 야당 이번에 누구 잡아들여. 그 당시에 야당, 우리 쪽이죠. 그 당시에. 그런 구도가 지금 깨졌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지금 이질적인 사람이 온 거죠. 자기들 생각에는. 법무부 장관이 우리 검찰 출신이 됐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검찰총장 출신을 계속 안 시켰어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조국 장관,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검사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판사 출신입니다. 법리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법조 인맥도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대단한 정치력으로 강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검사들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죠. 이 사람이 쓴 글 중에서 보면은 그 정권의 시녀 충견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가슴이 뜨거워졌던 때가 13년 전 그 댓글 그 수사했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뜨거워졌을까? 어쨌든 검사가 어떤 사건을 조사하는데 왜 가슴이 뜨거워졌을까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자기들이 국정원 밑에 있었거든요. 근데 국정원을 수사하니까 자기들이 계급이 올라갈 수 있다는 그 흥분? 뭐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뜨거워졌던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계속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번 수사 배제 중에서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 것 중에서 4개가 가족과 관련된 것이고 하나가 라임, 옵티머스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추미애 장관이 뭐 정치가 계속해서 뭔가 간섭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좀 사실을 왜곡을 했고 또 이런 정의도 부장검사처럼 좀 이런 사람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의 전력 중에 뭐가 있냐면요. 강원랜드 축소 수사를 한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정권의 눈치를 본 거죠. 부끄럽다. 그다음에 창원 특수부장할 때 엄용수라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뇌물을 2억 받은 걸로 돼 있는데 2억 뇌물 받았는데 불구속을 해요. 그러니까 편향적 수사를 했던 대표적인 그런 검사고 인물이 특수부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의도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인이 장관을 하면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뭐랄까 검찰이 뭐 개혁당한다 할까 까인다 할까 이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런 거죠. 문민정부, 민주정부 이 사람들은 이게 시대적 방향성이에요. 검찰의 권력을 빼서 너무 남용되기 때문에 입맛에 맞게 활용되기 때문에 그게 검찰 개혁입니다. 그 방향성 갖고 있는 정부가 집권을 했어요. 당연한 거잖아. 그것은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정권에서 임명받은 검찰총장은 거기에 충실히 따르는 게 맞아요. 정상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근데 정치인이 뭐 법무부 장관을 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에 허점이 뭐가 있냐면은 그래서 니들 출신, 검사 출신이나 등등을 만들어 놓으면 니들이 검찰 개혁할 것 같지만 결국엔 권력에 충성해 버리잖아요. 이명박근혜 때 그 이전에 정권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그냥 갖다 바치잖아요. 검찰총장이라는 자들이.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모든 검사들을 다 정치 검사화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반대로 검찰 개혁 요구가 됐고 정권이 바뀌었고 정치인 출신이 와서 그 검찰 개혁의 방향대로 가고 있는 사건에 수사 지휘권을 2번 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냥 우린 내버려 둬오잖아. 이거 선출 권력보다 더 큰 권력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들으면 뭐가 기억나냐면요. 전에 그 80년대에 우리나라 군부에서 그 김대중 대통령 비토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다 하더라도 우리 군은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그랬었지. 공공연히 구테타를 그 공언했던 놈들이 있어요. 그거랑 지금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검사들이 자기들이 인정하는 법무부장을 받지 않겠다? 그러면 이거 선출된 문민 권력에 대한 이거는 제 생각에 강력한 그 저항이자 구테타입니다. 네. 이런 내용 자체가. 근데 검사들은 이런 얘기를 편하게 공공연히 해요. 그러니까요. 봐봐요. 이제 중앙일보의 보도인데 추미애는 검찰 개혁 아닌 검찰 개학이라면서 전직 총장과 장관들이 입을 모았대. 뭐 당연히 우리가 안 봐도 민주정부 때는 아닐 것 같고 전직 총장 장관들이 입을 모았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민주정부 뭐 소위 보수정부 다 합쳐서가 아니고 뭐 김준규라든지 뭐 그 사람이 딱 이름 하나가 언급되고요. 나머지는 다 뭐 모씨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던데 여기 보면은 진짜 황당한 게 이런 게 있어요. 검사들이여 행동하라라고 공공연히 쿠데타를 부추기는데 무슨 검사들이 군사가 있어? 병사들이 있어가지고 쿠데타가 가능해? 미친 놈들이지 그냥. 진짜 모두 다 나서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 기사를 다 100% 믿진 않지만 김준규 말씀하신 거 김준규 전 총장만 지금 실명이 거론이 됐고 나머지 결혼이 안 됐다라는 것은 자기들 내피셜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김준규 씨 유명하시잖아요. 그때 당시에 SLS 그러니까 이 조선회사인데 이게 이제 비리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니까 본인이 직접 만났어요. 이 피의자를 만나고서 근데 이때 당시에 그 이명박 대통령 이상득 의원한테 비자금을 전달했다 안 했다 이런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만나고서는 자기가 그냥 만날 일이 있어 만났다 이렇게 그때 뻔뻔하게 말을 했던 사람이시고 이분이 그 한명숙 그 사건 때 이제 1심인가에서 검찰이 이제 무죄 판결을 받고 나니까 하는 게 거짓과 가식으로 진실을 흔들 수 없다라고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을 하면서 또 그러면 그렇게 불만을 표출하면서도 그 미스코리아인가요? 어디 지방 미스코리아 그 심사위원으로 다녀오시기도 하는 그런 분이다라고. 맞다. 이제 기억나네. 네. 어디 그걸 기억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것이 직무하고는 관계가 없었다 하면서 뭐 그런 것을 좀 즐기셨던 분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진짜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번에 의사 파업 뭐 얘기했던 것처럼 의대생 대신에 병원장이 나서서 사과한 것처럼 지금 검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짜 현직 검사장이든 뭐 과거에 정말 뭐 여러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보호하기 위해서 총 걸게 하는 게 진짜 너무 우습다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그 중앙일보의 이 나쁜 새끼들이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검찰총장을 지냈던 인사는 그래 몇 명 안 되겠죠. 이름은 이야기 안 해. 그러면서 장관이 지휘권이나 남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들이 침묵하는 것은 군인들이 총 놓고 담배 피우는 것이나 다름없다. 분연히 일어나야 된다. 진짜 쿠데타를 공공연히 중앙일보가 저 누군지 특정되지도 않는 인사를 끌어와 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거든요. 진짜로 미친놈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법무부 장관이 판사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그 저희는 뭐냐면은 윤석열이 개입돼 있다는 것이 확실하지도 않은데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냐? 그런 의혹이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검찰총장이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추미애가 이미 결론을 다 내려놓고 검찰총장을 배제시켰다고 말하는 논리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의혹들이 지금 개연성 있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여기서 수사 지휘하지 마시오라고 수사 지휘를 법무부 장관이 한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윤석열이 작년처럼 뭐 조국 장관 관련된 문제가 없었고 계속적으로 검찰 개혁을 하던 사람인데 와이프에 관련된 장모에 관련된 측근에 관련된 비리가 생겼으면 지금 야당에서는 윤석열에 대해서 감독 지휘를 안 하면 추미애 장관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길길이 날뛰겠죠. 추미애 장관 뭐 하냐. 장관으로서 지금 직무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 그런 식으로 이거는 당연히 검찰총장 측근에 관련된 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수사선상에서 배제되는 게 당연한 거죠. 이건 재척 사유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배제한 건데 그러니까. 이건 온당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거 일 안 하면 우리가 항의해야 될 일입니다. 추미애 장관. 그러니까 왜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로 뭐 얼마 전까지 시끄러웠잖아요. 추미애 장관이 그랬잖아. 보고받지 않겠다고.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게. 그리고 법에 정해진 정당한 권리 또는 의무일 수도 있어요. 법무부장관의 의무일 수도 있다고. 요거를 지금 중앙일보나 조중동 등이 이런 식으로 왜곡시키는. 그러니까 이걸 변별할 수 없는 분들, 지금 들어가셔가지고 싫어요 찍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봤을 때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싫어요 찍은 사람이 꽤 되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싫어요 찍은 분이 지금 제 화면상으로는 한 50명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좋아요로 가열차게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재밌네요. 이것도 다시 한번 이런 감성적인 이야기는 우리밖에 못하는 그런 건데 시간이 지나보자고요. 앞으로 한 5년, 10년쯤 지나보자고요. 우리가 노 대통령이 수사받던 그 기억도 굉장히 가물가물하죠. 5년, 10년쯤 지났을 때 검찰 개혁이 어디까지 왔는지 아마 그쯤에는 공수처가 세워져 있을 거고 경찰도 수사권을 갖고 있을 거고 그 과정에 방향성 옳았다. 어떤 디테일 갖고 막 뭔가를 공격해요. 조금만 들리면. 근데 방향성은 전반적으로 다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은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런 식으로 나와서 본인이 이제 정치에 반발짝 발을 담그고 사실상은 가족 지키기 청문회를 하는 것 같은 느낌, 이 느낌으로 가면요 결국에는 또 검찰 개혁의 동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 정신 상태가 저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 뭘 어떻게 하자는 거냐? 더 강화하자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근데 역설적이게도 윤석열의 이런 그 도발이 공수처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좀 인식시키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초반에는 그 공수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거의 없고 지지가 거의 없었는데 작년 이제 공수처법 통과될 무렵에 국민들의 약 70% 정도가 찬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국민 70%면 거의 이건 100%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전체가 동의하는 아니다. 그거는 뭐 그 정파적 그 편향성 없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윤석열의 뻘짓이 공수처 설치를 위한 그런 불쏘시가 됐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기여한 바가 커요. 매우 커요. 상장이라도 하나, 감사표라도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수사관들이, 그러니까 검사들이 향응 제공받았다. 그러면 그것을 검사들 입장에서 나는 안 받았다고 하죠. 누구나 다. 뭐 그 진실 공방으로 가기 전에 이런 논란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검찰총장으로 죄송하다고 말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억울하다.
이게 검찰총장이 할 짓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김봉현이 진술했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공수처가 수사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수처가 있었다면은 총장이 뭐 지휘를 어떻게 했네 이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가 딱 수사해서 그 결과를 법원으로 넘기면 그냥 해결될 일인데 공수처가 없어서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예. 자, 일단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